배당 귀족하면은 주당 배당금이 이제 이 특정 기간 이상 연속으로 상승하는 기업을 갖다가 이제 배당 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상 소개를 하러 온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타이거가 처음입니다. 펀드는 있었지만 타이거가 처음이에요. 그 ETF는. 반가워 ETF 제7화입니다. 오늘도 미래셋 글로벌 ETF 마케팅 송승현 선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네. 예. 오늘은 그 배당 귀족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배당 귀족주. 네. 야, 이건 배당주는 배당주인데 또 배당 귀족주는 또 뭔지. 그죠. 오늘 한번 배당 귀족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관련 ETF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세린메이 현상이라고 이게 지금 좀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린메이라는 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증시가 V자 반등을 이루고 5월달에 매일 5월달에 이제 쭉 급락을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세린메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5월달에 여지없이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럴 때는 보통 현금을 좀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 대표적인 주식 격언들 중에 하나거든요. Sell in May and come back in September. 5월 달에 팔고 9월 달에 주식 들어와라. 그 당연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9월, 10월, 11월 이제 연말 배당이 나오니까 네. 그걸 노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나스닥이나 S&P나 다우존스로 이렇게 계절성을 보면은 월별 수익률이 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5월 달이 전통적으로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악재가 워낙 많이 겹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좀 더 이 하락폭이 두드러진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투자 심리 지표가 있어요. 저희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Index라는 그러니까 탐욕과 두려움 지수입니다. 참. 이게 greed면은 극단적으로 이제 위험 선호 현상이 있는 거고 네. fear면은 극단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극단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네. 재작년 작년 랠리가 한참 될 때는 거의 greed, extreme greed 진짜 모든 성장주에 돈이 다 몰리고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는 하더라도 이 지금 이 차트가 파란색이었습니다.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14고 이제 이게 23일 기준인데 24일 기준으로는 이 지수가 하나 더 내려가서 13이 됐습니다. 내려갈수록 어떤 거예요? 내려갈수록 더 이제 위험에 대해서 회피적이다. 회피적이다. 네. 올라갈수록 이제 더 위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7가지 이제 심리 지표로 하는데 하나는 뭐 시장 모멘텀 이제 그 우리가 맨날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할 때 이제 이평선 보고 하잖아요. 이평선. 장기 이평선 이제 그 추이를 보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지표고 두 번째 지표는 이제 뭐 주가 강도가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 대비 52주 신저가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냐 하는 것도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산출하는 데 쓰이고요. 그 외에도 뭐 정크본드 거래량, 풋콜 비율 네. 이런 지표들을 다 종합해서 투자 심리 나타내는 건데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낮다. 지금 몇 년새 최저점이에요. 이 14라는 수치가 아마 금융위기만큼의 최저점이다. 이 얘기는 이제 투자를 좀 꺼려한다는 얘기인 거죠. 매우 꺼려하는 거죠. 매우 사실. 꺼려하고. 네. 지금 이렇게 하락폭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은 저가 매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네네네. 급하게 떨어지면은 사실 이거 떨어지는 칼날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세 하락장. 네, 대세 하락장. 우리가 뭐 겪었던 닷컴 버블 때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 비중을 높여라. 요새 이러한 그 조언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이런 그런 자산 운용사라든가 자산 보유자라고 하죠. 뭐 보험사, 연기금 이러한 큰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들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런 투자 주체들의 이제 움직임을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서베이로 많이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거를 들고 왔는데 이들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이 6.1%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만 들고 있는 게 6%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하면은 그 2001년에 9.11 테러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사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위기가 있을 때도 이보단 현금을 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런 큰 돈들, 큰 손들도 공포심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 비중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매니저가 원래 이게 4월에는 한 6%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주식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대답한 매니저의 비중이 이번 달 들어서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13%.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량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각광받는 테마가 이 배당 귀족이라는 건데 먼저 이제 배당 귀족의 이때 의미부터 한번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배당 귀족하면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냥 배당을 많이 주면 배당 귀족인가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의가 좀 다릅니다. 아, 정의가 배당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DPS라고 그러죠. 네네네. 주당 배당금이. 네. 그래서 주당 배당금이 이제 이 특정 기간 이상 연속으로 상승하는 기업을 갖다가 이제 배당 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년 단순히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매년 배당을 늘리면서 주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뭐 첫 해에는 배당금이 뭐 주당 배당금이 연간 배당이 뭐 1,200원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 1,300원, 그 다음에 1,400원 이러한 꾸준한 증가세를 뭐 이렇게 25년 동안 계속했다 하면은 이제 배당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봤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봤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시장이 성숙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배당 귀족이라는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다고 사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들고 온 거는 S&P 500 종목 중에서 배당 귀족인 종목들을 네네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이제 S&P 500 종목 중에서 정확히 한 508 종목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 5년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 보통 블루칩이라고 네, 하거든요. 블루칩. 이게 등급을 나누는데 5년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은 이제 357개 굉장히 많은 많네. 편이에요. 왜냐면 오.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그 미국 회사들이 이제 주가 부양의 방법으로 바이백 같은 걸 좀 많이 했어요. 바이백을 하면서 이제 배당금도 늘리는 방식으로 좀 주주 친화적인 방식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많은 거의 70%가 넘는 기업들이 이제 블루칩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레벨 그다음 레벨 디비던드 어치버스. 10년 이상 배당 증가한 기업을 갖다가 이제 어치버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는 어치버고 아직 귀족이 아니에요. 귀족이 되려면 얘가 아까 전에 평민 이 정도. 네, 평민이나 약간 그런 뭐 젠틀리 계급 요 정도고 이제 귀족이 되려면 이제 25년 이상이 돼야 돼요. 디비던드 에리스토크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50년 이상 증가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배당을 50년 줬다는 거는 사실 그 훨씬 전부터 이제 안정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게 약간 시장 성숙도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더 놀란 건 여기 50년 기면 이게 기업이 헬스케어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이제 묶어서 보면 이게 최근에 좀 이제 부각된 트렌드고 기업들이 나온 거라 생각하지만 미국인의 좀 큰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산업이 있었을 테니까. 그럼요. 그런 기업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배당을 꾸준히 해오면서 50년 늘려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벡튼 디킨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의료계 종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진단 키트도 만들고, 약간 주사 바늘 같은 것도 만드는 그런 의료용품 회사인데 이 회사가 설립된 해가 189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도 50년 넘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해왔고요. 꾸준히 성장해왔고요. 또 우리가 에브비라는 회사이잖아요. 그 제약회사 유명하잖아요. 이 회사가 1888년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설립된 게 그러니까 정말 진짜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 이제 다수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배당 킹이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아는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헬스케어다 하면은 바이오다 하면은 이제 성장주고 아무래도 배당을 거의 안 주거나 배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표현 또 짠 편이지만 헬스케어는 미국의 헬스케어는 좀 그렇지 않은 편이 많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꾸준히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회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 귀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 기업이 25년 동안 번 수익을 그냥 보유할 수 있잖아요. 유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만큼 여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여유 있다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왜냐면은 지금 올해가 2022년이죠. 25년 이상 배당을 줬다는 거는 97년부터 꾸준히 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 97년부터 이제 뉴스플로를 쭉 봅시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은 이제 97년에 외환위기, 뭐 미국은 뭐 상관이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IMF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2001년에 닷컴 버블 됐고 또 그 이라크 전쟁, 9.11 테러리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04, 5, 6, 7 괜찮다가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확 터지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2012년은 뭐 유럽 대정위기, 13년 뭐 테이퍼 텐트럼, 16년 브렉시트,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그래서 계속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견조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이 유지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업에 있어서 충실하게 강한 기업이다.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평균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이제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어떤 특성들을 좀 보이는지 그것도 네네. 좀 궁금해요. 네, 일단 그 배당 귀족주 혹은 그 제가 배당 성장주라는 단어를 쓴 거는 네네네. 배당이 꾸준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네. 배당 성장주라고 한 거고요. 네네. 그게 뭐 성장주 가치주랑은 사실 크게 네네네. 관련성이 없는 단어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배당주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막 그런 배당 엄청 많이 주고 뭐 연배당 뭐 10%다 뭐 이런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혼선을 오해할 수 일으켜서 있으니까. 오해를 하시는 예, 분들이 예.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네네. 같은 시대에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배당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갖다 배당 성장주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평균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은 편이긴 합니다. 높은 경향이 있어요. 보통 네. 그래서 이 배당 귀족주가 S&P 500 종목이 유니버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P 500 종목 508 종목의 평균보다 이 배당 귀족주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보통 한 0.5%포인트에서 1%포인트가 그래도 좀 높은 경향은 높게 있습니다. 나온다. 네. 대기 보면 이 배당 귀족주들의 특성을 보면 네. 수익률도 좋단 말이에요. 수익도 좋아요. 네네. 이거의 원천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특징. 네, 그래서 이게 원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다. 네, 그 네. 밸류체인에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거나 두 번째는 그런 가격 탄력성이 낮은.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런가 하면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은 원자재나 이런 게 가격이 올라도 네. 그대로 이제 그거를 다음 밸류체인에 전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그런 피해가 당연히 없고 마진에 대한 훼손이 없고요. 소비재는 가격이 올라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전기는 써야 되고 각종 이런 생활용품을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올려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배당 귀족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귀족주들이 그래서 그 4월에 수익률이 확실히 좋았어요. 코카콜라 이런 애들도 막 8% 오르고 그렇죠. 또 생활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 이제 P&G가 있지 않습니까? P&G. 프록터 앤 검블 네. 거기도 이제 막 7.6% 오르고 했는 맥도날드조차도 이제 한 1% 정도 올랐다. 다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래서 이렇게 소비재나 이런 서비스 그런 먹는 거 시장 점유율이 좀 명확한 애들이 좀 아무래도 좀 유일한 시장이다. 이런 애들이 그 배당 귀족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배당 귀족주 지수도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S&P 이제 500 지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둘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좀 들어가 있나 각 지수에.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해서 낼 거는 S&P 500 지수가 제일 큰 덩어리고 제일 큰 거죠. 그 네. 안에 이제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이제 포함된 거. 모 지수라고 네, 이제 모 지수라는 우리가 거죠. 네, 얘기하고. 페런트 인덱스라고 하는. 그래서 S&P 500 모 지수 안에 배당 귀족주 지수가 있는데 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종목 중에서 DPS 그 주당 배당금이 그 주당 배당금 대상에서 총 배당금이 25년 연속 증가한 25년 이상 연속 증가한 종목들을 편입해 만든 지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편입 요건은 S&P 500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고 DPS가 연속 증가 횟수가 25년이 넘어야 된다. 그리고 최소 유동 시가총액 역시 30억 달러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량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거기서도 선별해낸 거니까. 네. S&P 500에서도.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준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대형주가 모여 있는 S&P 500 중에서도 유동 시총이 커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 있고요. 3개월 평균 거래 대금도 500만 달러.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이나 그런 시총 모두 만족한 가운데 배당까지 좋아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항상 40개
뭐 40개가 넘을 수도 있지만 40개가 못 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40개가 못 넘으면 이제 25년은 안 되더라도 한 24년, 3년 연속되는 조금 그런 걸 종목들을 이제 넣어줄 수 있죠. 차선책으로 넣어줄 수는 있다고 반박론에서 나와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런 종목이 지금 64종목이 있습니다. 64종목이 있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순대로 편입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딱 25년에 걸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종목들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여기 커트라인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 높은 애들 순대로 이제 그 걔네들 편입을 하는 거구나. 네, 그 사이에서도 배당 수익률 높은 애들을 하는데 일단 근데 25년이 넘으면 다 넣습니다. 다 넣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4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시총 가중 방식이잖아요. 얘는 동일 가중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약간 미세 그런 오르락 등락으로 인해서 뭐 소수점으로 이제 등락이 그러니까 비율이 조금 차이 날 수 있어도 네네. 기본적으로는 동일 가중이다. 그리고 또 이제 모지수랑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종목 그렇게 해서 뽑힌 64종목의 특성이 어떤 업종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일단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10%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뭐 메타, 뭐 스냅, 또 뭐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배당 귀족주에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한 종목도 없어요. 걔네들은 대부분 최근에 생겨서 그러나? 그런 것, 네, 기업들이 아마 25년도 역사 자체가 25년도 오래 안 안 됐을 됐을 것 뿐더러 또 배당을 사실 제가 그 대별 종목은 안 갖고 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에서 이미 다 탈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산업재 비중이 여기가 거의 20%예요. 19% 정도 높은 편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사업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업이 역사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 소비재도 20%가 넘고 소재, 산업재만 하더라도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11%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2%. 그리고 IT 업종도 당연히 이게 그렇죠. 역사가 짧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귀족에는 포함되는 종목들이 이제 5%. 적네요. 네, 뭐 IBM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나마 좀 오래된 기업들. 그죠. 많이 오래잖아요. 안정적이고. 네네. 기업 자체들이 오랫동안 또 유지돼 왔으니까. 네네, 그렇죠. 수익도 안정적일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얼핏 생각해봐도 지수의 급등락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종목의 급등락이 크지 않고 매출도 꾸준하고 그냥 기업이 정말 뻘짓만 하지 않으면은 꾸준히 캐시카우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단어를 썼네요. 뭐 배당 귀족주의 지수까지 봤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수까지 나온 마당에 이걸 추종하는 ETF 당연히 있을 거고 있죠. 이제 오늘 또 이 ETF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는 그 배당 귀족주 추종하는 ETF 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고 좀 해외 거랑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일단 해외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거부터는 ETF가 프로시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프로시어즈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라고 있어요. 어렵네. 미국도 ETF 이런 건 어렵구나. 신기해요. 가끔 해도. 아니 가끔 빼보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냥 배당 귀족. 영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저도 영어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배당 귀족주 ETF가 있고 얘가 그래도 티커는 좀 직관적이에요. NOBL, 노블이에요. 노블. 배당에서 있어서 노블하는 아이들이 모였다 해가지고 노블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상장했어요. 막 오래된 그래서 이 배당 귀족이란 컨셉이 막 오래된 컨셉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 주 단위가 한 이제 뭐 한 10만 원 정도 안팎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싼 편이긴 하죠. 그리고 거래 통화로는 이제 달러죠. 미국 시장에 상장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양도차익과세 대상이고 여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는 또 불포함되고 그런 상 있고 미국 상장에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죠 이게. 이거 말고도 다른 상품도 있는데 이게 대표적이죠. 이제 저희가 17일에 5월 17일. 그거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따끈따끈하구나.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상 소개를 하러 온 거. 주제를 갑자기 바꾼 것 같아. 5월 17일. 이거 말고 그럼 지금 상장돼 있는 건 있어요? 배당 귀족주라고 하는 ETF가? 저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타이거가 처음입니다. 펀드는 있었지만 타이거가 처음이에요. 그 ETF는. 그 노블이랑 완전히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씁니다. 네, 추종하고 배당 귀족 ETF는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S&P 배당 귀족 지수를 추종을 한다. 네. 그대로 들고 간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들고 가지만 당연히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주 단위가 원 단위. 원 단위. 그러니까 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거래 시간은 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고. 그리고 뭐 세금은 이제 국내 주식이랑 동일하게 배당 소득세로 네, 배당 소득세 15.4%. 네. 아니 근데 저번에도 우리 자율주행 전기차 할 때도 그랬는데 네네. 똑같은 상품을 추종하는 걸 국내에서 상장을 시키면 네.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당연히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 단위도 훨씬 이게 더 낫죠. 우리가 하기에는 좋고 뭐 같은 거지만 한 주 들고 있는 거랑 10주 들고 있는 거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렇죠. 세금도 그렇고. 요새 그리고 아무래도 뭐 퇴직연금 계좌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개인연금이나 ISA 계좌에서 하실 때도 해외는 안 되잖아요. 저도 해외 거 하고 싶을 때 많죠. 근데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그죠. 이 퇴직연금은 어쨌든 연금 계좌에서만 놀잖아요. 네. 그런 자산을 이제 운용할 때는 사실 뭐 국내 상장 해외 ETF만큼 그죠. 좋은 것도 좋은 없는 것 것도 같아요. 없죠. 요새 시국에는. 요즘 시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워낙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더욱 지금 뭐 아직도 뭐 초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단기로 끊고 보면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좀 전통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안정적인 기업들 여기다 배당까지 꾸준히 늘려가면서 잘하는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는 어떤 지수를 또 추종하는 이런 ETF가 나오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저도 이게 이 종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최근에 이제 성악개미가 많이 늘어가는 시기가 사실 이제 팬데믹을 기점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사실 그때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보면 사실 보면 다 뭐 AMC, 게임스탑 이런 밈스탑 같은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펀더멘탈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로 가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종목, 밈 종목들이 망가지면 이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좀 훈계하는 것 같은 약간 꼰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이런 종목부터 차근차근하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종목들도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지 사실 성장에 대한 종목, 성장주에 대한 종목들도 좀 더 접근하기,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접근하기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배당 귀족주 알아보면서 이 배당 귀족주 추종하는 ETF까지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또 뵙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